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실 때 간지러움에 손이 자꾸 발가락 사이로 들락날락 하시진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발가락 사이로 향하게 된다면 그건 무좀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무좀은 진균이라 불리는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갈라지는 피부 질환과 함께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거나 발에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때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해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또한 무좀은 전염성이 강해 가족 한 명이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전염되고 가까운 지인들한테까지 퍼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신으로 퍼지고 가족들한테 다 전염시키는 무좀은 어떻게 해야 빨리 퇴치할 수 있을까요? 증상이 심해지고 가족들한테 퍼지기 전에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발톱에까지 퍼진 무좀은 치료가 잘 안 되고 무좀약은 독해서 오래 복용하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다 보니 도중에 포기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무좀균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집에서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이 재료들만 있으면 무좀균을 없앨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좀균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먼저 무좀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발에서 진물이 나면 습진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좀이나 습진 모두 발에서 진물이 날 수 있습니다.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환이고 습진은 균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습진과 무좀은 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달라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대응하면 무좀이나 습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진단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좀과 습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좀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좀약에는 스테로이드제, 항진균제, 항생제가 함께 있어 습진의 사용 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먼저 무좀과 습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좀에 의해 생긴 물집을 터뜨려서 없애기도 하지만 평소 발에 생긴 물집은 함부로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이 있는 발은 이미 곰팡이에 감염된 상태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물집을 터뜨리면 추가적인 세균 감염으로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물집 부위 세균 감염 시 봉화지겸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생긴 물집은 무리하게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고 자연스럽게 터졌을 경우 진물을 잘 닦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습진과 다른 무좀은 어떻게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좀균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을 담근 물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으면 발냄새와 무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물속에 염분이 많이 있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발 속 수분과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발 구석구석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발냄새와 무좀의 원인인 세균과 박테리아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금물 족욕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줌을 넣고 이틀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족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좀 부위에 절대로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좀으로 인해 갈라지고 벗겨진 부분을 벗겨내거나 긁을 경우 통증은 물론 무좀균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있으면 피부 질환과 무좀균의 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족욕 후에는 물기를 꼼꼼하게 닦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잘 건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소금물 족욕을 2주 정도 하면 발냄새와 무좀이 줄어들고 노폐물 제거로 인해 피부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좀균을 없애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나 세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베이킹소다는 의외로 발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베이킹소다는 항균성이 우수하고 피부의 중탄산염을 침투시켜 무좀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가려움증과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땀의 산도를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땀으로 인한 박테리아 제거에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소금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어 족욕을 하면 발톱 무좀과 발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족욕은 2-3일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족욕의 효과가 나타나면 횟수를 점차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무좀균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녹차를 활용해서 족욕을 하면 땀의 분비를 조절하여 발냄새와 무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풍부한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탄닌산은 땀구멍을 수축시켜 땀의 양을 줄여주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해 무좀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녹차 티백 2개를 10분 정도 끓인 뒤 찬물에 타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에 족욕을 하면 되는데 녹차 족욕 역시 10분에서 15분간 진행하고 이틀에 한 번 취침 1-2시간 전에 하면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탄닌산이 풍부한 홍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집에 있는 티백으로 간편하게 발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무좀균을 뿌리 뽑으면 이제는 무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좀은 치료가 된 후에도 관리가 소홀하면 쉽게 재발될 수 있습니다. 무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습한 환경으로 축축한 피부를 방치하면 무좀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평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고무 재질의 신발, 부츠의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구두나 운동화 대신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고 가정에서는 맨발인 상태로 발에 땀이 차지 않게 발을 건조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무좀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와 무좀의 좋은 족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습진과 무좀은 진물이 생기는 등 증상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꼭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무좀균에 쓰이는 연고 등이 습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좀균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소금, 베이킹소다, 녹차, 홍차 등을 이용한 족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 꾸준히 족욕을 해주시면 무좀균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좀균을 없앤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해주셔야 하는 내용도 설명드렸는데요. 무좀균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발에 땀이 차지 않게 발을 건조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좀에 의해 생긴 물집은 억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무좀균 없애는 법에 대한 소개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